자, 1번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첫째 항이 9, 공차가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에서 플러스 n-1 공차 이렇게 공식이 됩니다. 그럼 이 공식에다가 첫째 항 9를 A에 대입하고 공차 마이너스 5를 D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런데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네, 어떻게 됩니까?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전개를 해주면요. dn 하고 나오겠죠? 여기서. 그리고 앞에 A가 있고요. 뒤에 마이너스 D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n의 개수가 바로 공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어떻게 합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그지? 마이너스 5에다가 n을 그냥 붙여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뒤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상수항이 와야 되는데 이거 상수항이죠, 그죠? 상수항이 와야 되는데 첫째 항은 n에 1을 대입했을 때 첫째 항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질 거니까 이 마이너스 5를 9가 되도록 뒤에다가 적당한 수를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5가 9가 되려면 뒤에 14를 더해주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2니까 바로 해보겠습니다. 공차에다가 n. 그 다음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2에다가 빼기 5를 해주면 첫째 항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지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 다음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시죠? 공식 한번 적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째 항과 끝항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공식을 외워뒀습니다. 자, 얘가 첫째 항이고요. 그 다음 얘가 끝항, 즉 n번째 항, an이겠죠. 끝항이 얼마인지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끝항이 얼마인지 모르고 공차가 얼마인지 아는 경우에는 2분의 n 이렇게 해서 얘가 일반항이죠. n번째 항. 그래서 a 플러스 n-1d가 적용이 돼서 n-1d 이렇게 공식이 있었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7입니다. 그지? 그래서 공차가 있고 열 번째 항이 얼마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귀찮죠.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항까지 합이니까 S10 할 거예요. 자, 2분의 n은 10이죠. 그 다음 2a가 24입니다. 플러스 n-1은 9고요. 공차 d가 마이너스 7이었네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2분의 10 곱하기 얘가 얼마 나옵니까? 63에서 24를 빼면 마이너스 39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0을 약분하면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95하고 계산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7이고요. 공차는 4죠. 그래서 S10은 2분의 n은 10 그리고 공차의 첫째 항의 2배 2a는 마이너스 1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n-1은 9 공차는 4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6이고요. 거기서 14를 빼면 22가 되겠네요. 약분하면은 110 하고 계산이 됩니다. 공식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모두 알고 계시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이 첫째 항 7에다가
공비가 3이네요. 그리고 n-1 하는데 여기 반드시 점 이렇게 곱하기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N은 첫째 항이 5고요. 공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괄호 처리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곱하기 기호를 써주셔도 됩니다. 자, 4번. 다음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등비수열 합 공식 모두 기억하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1- 공비분의 첫째 항 1- 공비의 개수가 지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는 어떻게 합니까?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여기 n은 등비수열 항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뒤에 수열의 합 시그마 쪽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가끔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의 개수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보통 r이 1보다 작을 때 사용합니다. 얘는요. r이 1보다 클 때 사용하면 되겠죠. 왜? 음수보다는 양수가 계산하기는 조금 나으니까.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공비가 얼마인가요? 공비가 5네요. 그죠? 5를 곱했어요. 10항까지 합이니까 S 10은 하고 공비가 5. 공비가 1보다 크죠? 그럼 여기 두 번째 적혀있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5-1분의 첫째 항 2 해주고요. 공비 5에 몇 제곱입니까? 10제곱. 그리고 빼기 1 합니다. 자, 분모 얼마죠? 4입니다. 그럼 이 2랑 약분해서 2분의 1이고요. 5의 10제곱 빼기 1.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2분의 1 곱하기 5의 10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거든 아무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비가 얼마인가요? 얼마 곱한 건가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 거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S10 하겠습니다. 자,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R이 있는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갈 거고 첫째 항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공비의 개수 10개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분모 계산했더니 얼마가 되나요?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되죠. 그리고 분자에 4가 있고 1 마이너스 3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번분수 꼴입니다. 번분수 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1분의 4 처리해 주시면 4가 약분될 거고 3하고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1 빼기 여기 10제곱 지수가 짝수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냥 3분의 1에 1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또는요 3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분모에 3의 10제곱이 있을 텐데 거기서 3이 하나 약분돼서 3분의 1이 몇 개 됩니까? 9개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 제5항이 16, 제8항이 25인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 AN의 제13항을 구하시오. 자, 이 등차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13항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조건을 이용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8, 8항이죠. 제 8항은 A 플러스 N-1D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N-1이 7이 되겠죠. 그래서 7D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얘가 25죠. 자, 그 다음 A5, 5항입니다. 5항은 A 플러스 4D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5는 16이죠. 자,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립해서 A와 D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빼주겠습니다. D가 큰 값을 일부러 위에다 적었어요. 아시겠죠? 답지나 풀이에 보시면 A오가 먼저 적혀 있을 겁니다. 왜? 먼저 나왔으니까. 그죠? 어쨌든 뺍니다. 그럼 A가 소거 될 거고 7D 빼기 4D는 3D죠. 그 다음 우변은 25 빼기 16 하면 얼마입니까? 9가 됩니다. 따라서 D는 3하고 공차가 구해지네요. 자, 얘를 다시 니은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니은에 D는 3 얘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2는 16이 되죠. 그럼 A는 4. 아하, 첫째 항이 4하고 구해졌네요. 그럼 이제 제 13항을 구해야겠죠. 제 13항은 A 플러스 12D입니다. 그죠? 그래서 4 플러스 12 곱하기 3 계산해 주시면 4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제 13항은 40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AN 일반항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차에다가 n을 붙이고 첫째 항 4가 나오려면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죠.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6번 두수 마이너스 5와 2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 얘는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가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이 될 때 이 n, 그죠? 집어넣은 이 n개의 수, 이게 몇 개냐라는 걸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자,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수열이 만들어졌을 때 얘가 이제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째 항이 될까요? 자, 여기 마이너스 5와 20 사이에 n개의 수를 집어넣었죠. 그럼 여기는 전체는 몇 개요? 예? 맞아요. n 플러스 2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2항이 됩니다. 앞에 z자를 붙여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20은 제 n 플러스 2항이기 때문에 첫째 항 마이너스 5에다가 n 플러스 1d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d가 3분의 1인 거지. 이해됩니까? 자, n 플러스 2항은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공차 이렇게 들어갈 텐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항 번호보다 1 작은 n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 an이라는 것이 a 플러스 n-1d잖아요. 그런데 여기 n이 n 플러스 2가 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n도 n 플러스 2가 돼야 돼요. 그럼 빼기 1 해서 n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대로 적용해서 숫자를 가지고 계산만 해주시면 n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양변에 3을 먼저 곱할까요? 60은 마이너스 15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n은 마이너스 14, 74하고 n이 구해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74개, 74개의 수를 넣었을 때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전체가 n 플러스 2개라는 사실, 이거 실수 많이 하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두 자리 자연수라면 우리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두 자리 자연수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99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들이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또는 9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자리 자연수들에는 3의 배수와 5의 배수가 있겠지만 3의 배수와 5의 배수가 중복되는 15의 배수, 즉 공배수들, 3과 5의 공배수 15의 배수들도 들어있죠. 그래서 3의 배수들을 우리가 적어보게 되면 3, 6, 9, 12, 15, 18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의 배수도 한번 적어보면 5, 10, 15, 20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우리가 이런 걸 구할 때 3의 배수의 뭐 개수를 구하는 경우 있죠. 그때 3의 배수 개수랑 5의 배수 개수를 더한 다음에 15의 배수의 개수를 한번 빼줘야 됩니다. 이유가 뭐죠? 3의 배수에도 5의 배수에도 같은 수가 두 번에서 이렇게 중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5의 배수를 한번 빼줘야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3의 배수를 먼저 3의 배수들의 합을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는 얼마부터 시작입니까? 위에 나와 있죠? 12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15, 18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애가 99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몇 개가 될까요? 이게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거란 말이죠. 이게 등차수열입니다. 30 커지고 있죠. 몇 개인가요? 자, 99까지 1부터 99까지 3의 배수는 33개죠. 그런데 여기 한 자릿수의 3의 배수가 3개 있죠. 그럼 33개에서 3개를 빼주면 30개가 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공식에서 우리가 끝항을 알고 있을 때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 그리고 처음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니 얼마가 되나요? 1665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이게 3의 배수의 합입니다. 앞에 적을까요? 3의 배수의 합입니다. 자, 그 다음 5의 배수의 합을 또 구해야 되겠죠. 자, 5의 배수의 합은 처음에 나오는 5의 배수는 두 자릿수 중에서 10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 15 플러스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95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얘가 또 몇 개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95까지 1부터 95까지 5의 배수는 19개입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죠? 5 하나가 빠졌죠. 그래서 8개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8개인가요? 아니죠. 19개였으니까 18개죠. 9개가 아니라 19개였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또 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끝항을 알고 있을 때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처음 항, 첫 항 더하기 끝항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945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의 배수도 우리가 만들어 봐야겠죠. 15의 배수의 합은 처음에 15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이죠. 점점점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90까지밖에 못 가죠. 그죠? 그럼 얘는 몇 개냐? 자, 90까지 15의 배수는 6개입니다. 그런데 15가 처음 시작인 거니까 얘는 6개가 되겠네. 직접 세 보셔도 됩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공식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개수가 6개고요. 처음 더하기 마지막 합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315가 나옵니다. 그럼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합은 1665랑 945 3의 배수의 합과 5의 배수의 합을 더한 다음에 15의 배수의 합을 한번 빼줘야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29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배수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걸 잘 못 찾는 학생들이 좀 많죠. 사실상. 그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0에 자,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두 자리 자연수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 1에서부터 99까지 3의 배수는 몇 개냐? 99를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33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두 자리 3의 배수를 찾을 거야. 그러면 한 자리 3의 배수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 3의 배수가 몇 개입니까? 1에서부터 9까지 한 자리죠. 이걸 3으로 나누면 3개입니다. 그래서 3개를 빼서 30개다 하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 또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세 자리 3의 배수는 몇 개인지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세 자리면 1부터 999까지입니다. 그럼 얘를 3으로 나눠보니까 333개가 나오죠. 그런데 세 자리 3의 배수가 필요하니까 1부터 99까지, 즉 한 자리 또는 두 자리인 3의 배수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배수의 개수가 33개니까 빼버리니까 몇 개 나옵니까? 300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8번.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이 첫째 항부터 제12항까지의 합과 같은 등차 수열이 있대요.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은 S5가 될 거고요. 첫째 항부터 12항까지의 합은 S12가 되는데 얘 둘이 같은 값이 된다 이거지. 그때 17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단순하게 계산이 아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5는요.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도 모르고 우리가 공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5에 어떻게 되죠? 2a 플러스 n-1이 4니까 4d 됩니다. 그죠? 그 다음 S12는 2분의 12에 2a 플러스 11d가 되겠죠? 얘 둘이가 같은 거예요. 그럼 둘이 같다 만들어주면 2는 사라질 거고요. 전개하면 얘는 뭐가 되죠? 그냥 그대로 둘까요? 일단 적어놓고 할까요? 자, 적어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a 플러스 4d 얘가 2분의 12에 2a 플러스 11d 이렇게 됩니다. 이때 2는 양변에 2를 곱해서 없애줄 수 있고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10a 플러스 20d고요. 우변은 24a 플러스 132d가 되겠네요. 그죠? 넘겨서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넘기면 a가 이쪽으로 넘어올까요? 그럼 마이너스 14a가 되고요. d가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112d가 됩니다. 자, 14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14로 나누면 8입니까? 8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d하고 만들어지네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14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첫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긴 관계식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S17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그죠? 17항까지 합을 구하랬으니까 S17은 2분의 17 그리고 2a 플러스 16d가 됩니다. 자, 여기에 얘를 대입하겠어요.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2분의 17이고요. 2a 하면 마이너스 16d가 나오죠. 그리고 16d도 있고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얼마가 되죠? 0이네요. 그렇다면 결과는 0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특별한 뭐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할 수는 없지만 첫째 항과 공차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9번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때 A1, A3, A5 첫째 항, 셋째 항, 다섯째 항의 합은 얼마냐 이걸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첫째 항은 S1과 같죠. 이렇게 해서 첫째 항을 우리가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 AN, n번째 항, 즉 일반항이죠. 일반항은 SN에서 S의 n-1을 빼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일반항이 구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구한 이 일반항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일반항이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구한 일반항에 n에 1을 대입했을 때 여기 있는 첫째 항과 같은 값이 나타난다면 그냥 이거 관계없이 일반항이 여기서 구해진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째 항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런 문제죠.
자, 일단 만들어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은요, S1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SN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3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3하고 첫째 항이 구해지죠. 그 다음 AN은 SN에서 S의 N-1을 빼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가 봅시다. SN은 3N제곱 플러스 N-1이고요. S의 N-1은 n에다가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거죠. 그죠? 그래서 n에 n-1을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얘가 s n-1입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전개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개하면 3n 제곱이고요. 1차 항은 마이너스 2n 나오니까 마이너스 6n이죠. 그리고 플러스 n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n. 그 다음 상수항은 3 빼기 1 빼기 1 플러스 1 만들어지겠네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6n 마이너스 2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일반항에다가 n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오죠. 여기 있는 첫째 항과 값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일반항은 어떻게 적어줘야 되느냐? A1은 3이고요. AN은 6n-2인데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더라 라고 둘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다면 A1 플러스 A3 플러스 A5는 자, 첫째 항 A1은 여기 있는 3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A3은 여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3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16이 되고요. 그 다음 A5는 뭐죠? 5 대입하면 28이 되겠네요. 그래서 47하고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어떤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요, 공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2분의 n 그리고 2a 플러스 n-1d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하게 되면 전개해서 전개를 쭉 한 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n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전개해 보시면 됩니다. 자, SN 즉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전개를 해보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는 n의 2차 항이죠. 얘는 1차 항이죠. n에 대한 1차 항. 그런데 뒤에 보니까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등차 수열의 합은 n의 1차식인데 얼마죠?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n에 대한 2차식인데 n제곱의 개수가 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차를 2로 나눈 거죠. 그러면 n제곱의 개수를 보면 우리가 공차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지? 자, 그리고 상수항이 0이다 그랬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SN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그지? 얘는 상수항이 1이 아니죠. 상수항이 0이 아니죠. 그런데 SN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3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만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첫째 항이 뭐가 나오죠? 첫째 항은 4가 나오죠. S1, A1은 S1이니까 4가 나옵니다. 그런데 AN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N-SN-1 해서 정리해보면 3n제곱 플러스 n이고요. 3의 n-1의 제곱 플러스 n-1 해서 정리를 해보면 3n제곱 플러스 n 빠르게 할게요. 3n제곱 마이너스 5n 그리고 플러스 얼마입니까? 2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 6n-2 이렇게 나와요. 아까랑 똑같은 게 나왔죠. 자, 상수항이 있어도 없어도
2차 항과 1차 항이 똑같다면 일반항의 형태는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첫째 항과 같은 값이 나오죠. 얘는 원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인데 이때는 그냥 an을 6n-2라고 만들어 주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첫째 항을 따로 적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상수항이 0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상수항이 0인 n의 2차식이면 등차 수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차 수열입니다. 하지만 상수항이 0이 아닐 때는 등차 수열이긴 한데 첫째 항이 혼자 따로 노는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교과서 말고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수항이 0인 n의 2차식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일반항을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n제곱의 개수가 공차를 2로 나눈 거라 그랬죠. 그러면 공차를 2로 나누니까 3이 됐다는 얘기는 공차가 6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1은 S1이니까 4입니다. 그럼 공차와 첫째 항이 바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때 AN은 곧바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6n-2다 하고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 일반항하고 첫째 항이 따로 놀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구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아니면 무조건 이 방법으로만 계산하겠다. sn 빼기 sn-1로 계산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아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AN, 등비수열 AN에 제3항이 10이고 제7항이 972죠. 이때 AR의 값을 구하시오. 자, 제7항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7, 얘는 AR의 6제곱이죠. 맞죠? 얘가 972입니다. 그 다음 셋째 항은 제3항은 A3인데 AR의 제곱이죠. 얘가 얼마죠? 10입니다. 이걸 기억으로 두고요. 이 식을 니은으로 뒀을 때 연립해서 우리가 AR을 찾아줄 거예요. 기억 나누기 니은을 하는 거죠. 그럼 A 약분되고 R도 제곱이 약분돼서 R 4제곱이 남을 거고요. 우변은 1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81 나오네요. 81. 맞죠? 그러면 R이 얼마입니까? 3의 4제곱이 81이니까 R이 3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몇 개 나와야 됩니까? 4개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R이 양수다라고 여기 문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R은 3입니다. R3 구했네요. 얘를 어디다 대입할까요? 니은에 대입하겠습니다. 니은에 대입을 해보면 A 3의 제곱 했더니 12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A는 9분의 12 해서 3분의 4 하고 구해집니다. 따라서 AR은 4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A를 구하지 않고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할 수 있죠. 여기 니은에서 AR만 구하면 되니까 A가 얼마인지 R이 얼마인지 몰라도 AR만 구해지면 이 문제는 풀리는 거죠. 그래서 AR의 제곱이라는 게 AR 곱하기 R이죠. 그런데 R이 3이죠. 맞죠? 얘가 지금 12입니다. 그러면 AR이라는 것은 R분의 12 해서 3분의 12는 4하고 바로 구할 수도 있겠네요. 자, 11번 세수 A, 3,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고 세수 1, A, B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입니다. 이때 A, B, B-A, B-A의 값을 구하시오. A는 음수다 그랬어요. 자, 등차 수열, 세수가 등차 수열일 때 우리가 등차 중항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등차 중항은 뭐였죠? 일반항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등차 중항은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면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
합한 거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 등비중항도 있어야 되겠네요. 등비중항은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면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곱이 되더라 라는 거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면은 앞에 항과 뒤에 항의 합이 되겠네요. 자, 얘는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으로 고치겠습니다. 이걸 기억이라고 두겠어요. 왜냐하면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할 거니까. 자, 그 다음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중항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면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그죠? 양쪽에 있는 항을 곱한 것과 같다. 1과 b를 곱하면 b죠. 얘를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니은에 대입하는 거죠. 연립하는 겁니다. 기억과 니은을 연립해서 풀 거란 얘기예요. 기억은 1차고 니은은 2차이기 때문에 2차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b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 돼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는 0. 이 수분에 해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왜요? a는 음수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죠.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얼마가 됩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9가 나와야겠네요. 따라서 b-a는 9 플러스 3이니까 12로 계산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2번 등비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5, 그 다음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은 30, 첫째 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첫째 항이 뭔지 모르니까 이 등비수열 AN,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을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공비를 우리가 R로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AN은 AR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가 뭐라고 두면 되겠습니까? 기억이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얘는 니은이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이 둘을 그냥 바로 풀어서 AR을 구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식은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S10인 거죠. S10, S10입니다. 그래서 S10은 어떻게 됩니까? 1-R분의 A 그리고 1-R의 10제곱 하죠. 얘가 5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있는 건 11항부터 20항까지죠. 그런데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사용할 때는 보통 첫째 항부터의 합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 둘을 더하기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S20이 돼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자,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은 얘 둘을 더한 거니까 S20은 할 수 있어요. S20은 자, 1-R에 A에 1-R 20제곱 이렇게 될 텐데요. 얘가 35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첫째 항부터 2, 3에서 10항까지 그리고 11항에서 20항까지 얘들을 다 더해주면 S20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얘를 기억으로 두고요. 얘를 니은으로 두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니은 나누기 기억을 할 거예요. 니은 나누기 기억. 그러면 자, 적어서 해야 되겠네. 자, 분자에는 1-R, A에 1-R에 20이 되고요. 분모는 기억이 들어가야 되죠. 1-R, A에 1-R에 1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우변끼리 나누면 7이죠. 그런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좌변을 보시면 1-R분의 A, 1-R분의 A가 약분되겠지. 이렇게 약분되는 거 번분수에서 약분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1-R분의 10분의 1-R에 20 이렇게 남아요. 그죠? 그런데 분모는 1-R에 10이고요. 분자는 뭔가요? 1 플러스 R에 합차공식 인수분해 되죠. 자, 1 플러스 R에 10 그리고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지. 1-r에 10 이렇게 해서 약분해 주시면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남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죠? 7이죠. 따라서 r의 10은 6입니다. 이게 필요하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S30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첫째 항부터 30항까지 합 S30이죠. S30을 구할 거예요. 자, S30은 잘 보세요. S30은 1-r분의 a의 1-r의 30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r의 10제곱이 6인 건 알지만 a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잘 봐요. 1-r분의 a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자, r의 10제곱을 a라고 하면 되겠네. x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x의 3제곱이 되죠. 얘가. 맞죠? r의 10제곱을 세제곱하면 30이 되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1-x랑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1-r의 10 그리고 1 플러스 r의 10 플러스 r의 20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면 1-r의 10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 1 플러스 r의 10 플러스 r의 20이죠. 그럼 얘가 뭐였죠 아까? S10과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거 1 플러스 r의 10은 6, 그 다음에 r의 20은 6의 제곱 36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215라고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싹 지우고 두 번째 다른 풀이의 형태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싹 지우겠습니다. 등비수열입니다. 우리가 등비수열이든 등차수열이든 간에 이 합의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특징이죠. 자, 어떤 경우냐면 좀 쉬운 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4개, 4개, 12개 그걸로 해볼까? 3개씩만 해볼까요? 1. 공비가 2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비가 2면 4가 되죠. 그 다음 8, 16, 32, 64, 그 다음 128, 256 이렇게 해서 3개씩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3개씩. 이거 다음은 얼마죠? 7이죠. 그 다음 여기 있는 3개를 합하면 56이죠. 그 다음 여기 있는 3개를 합하면 얼마인가요? 448입니까? 448 이렇게 나옵니까? 맞나요? 네, 맞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이 3개를 합한 건 7이고요. 여기 3개 합한 건 56, 여기 3개 합한 건 448입니다. 여기서 얘는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8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요. 얘도 곱하기 8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 등비수열을 쭉 놓고요. 합을 만들 때 첫째 항부터 합이 아니라 이렇게 개수를 잘라줍니다. 그죠? 3개씩 자르거나 4개씩 자르거나 같은 개수씩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 구분된 것들의 합도 바로 등비수열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등차수열도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등차수열도 마찬가지 3개, 3개, 3개 더하면 합이 등차수열이고 10개, 10개, 10개 즉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11항부터 20항까지 21항부터 30항까지의 합들이 10개씩 더한 거죠. 그것들도 등차수열이 되고 등비수열에서는 그것들이 또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1부터 A10까지 더한 게 지금 5죠. 그죠? 그 다음 A11부터 11항부터 20항까지 더한 게 30입니다. 자, 얘도 10개고 얘도 10개죠. 처음 10개, 다음 10개. 그러면 그 다음 10개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냐?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곱하기 6을 했습니다. 그럼 얘도 곱하기 6입니다. 그럼 여기는 180이죠.
여기 10개 더한 게. 아시겠어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랬습니까? 첫째 항부터 30항까지 얘들을 다 더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걸 몽땅 다 더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5 더하기 30 더하기 180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215 해서 아까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반드시 이 개수가 똑같이 잘려야 됩니다. 얘는 10개고 얘는 5개고 그러면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개수가 같이 끊어져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3번 등비 수열의 합의 활용 문제입니다. 원리합계 문제죠. 예전에는 원리합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음 두 학생 중에서 어느 학생의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얼마나 더 많은지 구해보시오. 누가 얼만큼 더 많은지. 자, 소윤이 월이율 0.6%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 10만원씩 24개월 동안 적립합니다. 그럼 소윤이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윤이 처음에 10만원을 적립합니다. 10만원. 근데 만 단위는 나중에 적읍시다. 일단 10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점 해서 10만원 또 10만원 이렇게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에 적립한 10만원은 24개월째 초에 적립을 했죠. 그리고 24개월의 말에 확인을 할 거니까 한 달, 1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자를 한번 받게 될 거예요. 그럼 10에다가 곱하기 1.006을 하나 꼭 해줘야 됩니다. 괄호는 안 해도 되겠네. 1.006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죠. 23개월째. 그러니까 23번째에 적립한 이 10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얘보다 한 달 전이죠. 그래서 2개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0.6%의 이자를 두 번 받게 됩니다.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처음에 적립한 이 10만원은 얼마가 될까요? 1.006에 어떻게 됩니까? 총 24개죠. 24번, 24회입니다. 24개월. 그래서 얘는 24번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얘들을 다 더해주면 원리 합계가 될 거기 때문에 원리 합계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첫째 항이죠. 여기 맨 밑에 있는 것이 첫째 항입니다. 그리고 공비가 1.006이죠. 1.006을 계속 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10 곱하기 1.006 곱하기 괄호해서 1.15가 아니라 1.006의 몇 제곱? 24제곱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1 들어가야겠죠. 공비가 1.006이니까 잠깐 말이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1.006의 24제곱을 우리가 1.15로 계산을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분모는 0.006이고요. 분자는 10 곱하기 1.006 곱하기 얘가 1.15가 되죠. 거기서 1을 빼면 0.얼마입니까? 15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분모에 이 소점 3칸 옮기고요. 얘도 3칸 옮길 수 있죠.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그러면 6분의 10 곱하기 1006 곱하기 0.1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3으로 일단 약분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0.05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약분하면 503이 되죠. 이제 계산합니다. 자, 분모는 약분돼서 다 날아갔고요. 분자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5030 곱하기 0.05가 되죠.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면 25, 15인데 0하고 소점 2칸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만이죠. 단위가. 그렇다면
2, 5, 1, 5에 0 3개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51만 5천원이 됩니다. 누구야? 소윤이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민혁이를 해야 되겠네. 자, 민혁이는 월 이율 0.5%고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적립합니다. 이때 12개월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인데 12개월 20만원씩 12번이죠. 그럼 얘는 20 땡땡땡 20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마지막에 적립한 이 20만원은 20에 곱하기 1.005를 곱해야 되겠죠. 왜? 0.5%이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한번 받겠죠. 위에 소윤이 할 때와 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20 곱하기 1.005의 제곱이 됩니다. 위에도 가로 했으니까 여기 가로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20 곱하기 1.005인데 이자를 몇 번 받을까요? 12개월 지나가죠. 얘는 12개월 동안 넣었는데 얘가 처음 거니까 그럼 12개월이면 이자를 12번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해주면 민혁이의 원리합계가 되겠네요. 자, 계산하겠습니다. 공비가 1.005가 공비입니다.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1.005 이게 첫째 항이죠. 그리고 1.005의 개수가 12개죠. 12개월 빼기 1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모는 0.005가 될 거고요. 분자는 20 곱하기 1.005에다가 1.005의 12제곱을 1.06으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1 빼주면 0.06이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1000을 곱해서 일단 5분의 20 곱하기 1005 1005 곱하기 0.06 합니다. 그럼 5를 약분할 수 있죠. 누구랑 약분할까요? 네, 얘랑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201이 되죠. 그러면 20이랑 201을 곱하면 4020이 되죠. 거기에 0.06을 곱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얼마가 나오죠? 6, 4, 24, 6, 2, 12, 1, 2, 1, 4, 1, 2 2, 4, 1, 2 2, 4, 1.2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만 붙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만을 생략했죠. 그렇다면 241만 2천원 이렇게 돼요. 이게 민혁이의 원리합계입니다. 누가 더 많죠? 소윤이가 더 많죠. 소윤이가 얼마? 얘 둘을 뺍니다. 빼보면 10만 3천원이 더 많네요. 소윤이가 10만 3천원 더 많다 이거죠. 와, 깁니다. 그죠? 이 원리합계 계산은 여기 소수점 계산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식을 외워두고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 이용하는 건 초에 납입을 해서 초에 적립을 해서 말에 확인하는 이 기수부의 형태만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14번 첫째 항이 1,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이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지우고 두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에서 짝수 번째 항을 또 지웁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여덟 번째 시행 후에 남은 수열의 2항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얘는요. 일단 어떻게 될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적어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이렇게 가죠. 자연수를 그냥 순서대로 적은 겁니다. 8, 9, 10, 11, 12, 13 쭉 적어놓고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규칙을 가지게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수를 그대로 적어놓고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 적기 귀찮네요. 이 정도만 적어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행에서 지금 이 수열에서 짝수 번째 항을 모두 지웁니다. 그럼 2가 지워질 거고 4도 지우고 6도 지우고 8, 10, 12, 14 얘들이 다 지워져요. 그죠? 그렇게 해놨더니 간격이 얼마가 되냐면
첫 번째 시행을 하니까 남는 애들이 누군지 적어봅시다. 자, 첫 번째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행을 하면은 남는 애가 누구냐면 1, 3, 5, 7 이렇게 남아요. 그랬더니 얘도 등차 수열이 됐죠. 그래서 이때는 공차가 얼마인 경우입니까? 2가 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은 시행을 두 번 하게 되면 두 번째 시행을 하고 나서 남는 애는 누군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지워집니까? 1, 3, 5, 7이 있는데 여기서 짝수 번째 3이랑 7이랑 11, 15, 19가 지워지죠. 그러면 남는 애를 또 적어 보겠습니다. 1, 5, 그 다음 누가 남아요? 9, 그 다음 13 이렇게 남죠. 얘도 등차수열이네요. 공차가 얼마죠? 4네요. 4. 공차가 4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세 번째 시행을 했을 때는 5가 지워지겠죠. 이제 위에 거 보지 말고 여기를 바로 보고 하겠습니다. 5가 지워지고 13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1하고 9하고 13이 지워지고 공차가 4였으니까 이 뒤에 17이 있는데 그 17이 또 남겠죠.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죠? 8입니다. 8. 8이죠. 그럼 여기 8 더하면 20 얼마가 됩니까? 8을 더하면 25. 그 다음 또 8을 더하면 33이 되죠. 그럼 이때는 공차가 얼마입니까? 8이죠. 아, 그러면 공차가 지금 얘는 2의 제곱이고요. 얘는 2의 세제곱이네. 여기서 우리가 규칙성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겠네요.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행 후에는 9랑 25가 지워지고 1, 17, 3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는 공차가 얼마가 됩니까? 16이 나오죠. 16은 2의 4제곱이네. 이렇게 간다라고 친다면 여덟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 후에는 공차가 얼마인 경우가 만들어질까요? 2의 8제곱이 만들어지겠죠. 2의 8제곱은 얼마입니까? 얼마죠? 256이죠. 따라서 그때 제2항은 1 다음에 256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257이 바로 여덟 번째 시행 후에 남아있는 수열의 제2항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15번. 다음 그림은 두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y는 x제곱 두 이차함수입니다. 이 두 곡선의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 곡선 사이에 y축과 평행한 선분 1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끄은 것이다. 자, 두 곡선이 있죠. 여기 두 곡선이 있는데 여기 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선분을 그었는데요. 이 선분의 간격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간격을 똑같게 y축과 평행하게 선분을 그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선분의 길이를 왼쪽부터 차례대로 여기 짧은 것부터 차례대로 뭐라고 한 거죠? L1, L2, L3 해서 L10까지 10개입니다. L1은 3이고요. L10은 15네요. 이때 이 선분들의 길이의 합은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의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봅시다. 이 선분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면 되겠죠. 위에 있는 y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y좌표를 빼면 이 선분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선분의 x좌표가 있어야 빼겠죠. x좌표를 x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있는 선분의 x좌표는 x2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있는 선분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L1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x1이라는 값을 여기다 대입한 것과 여기다 대입한 것, 그 둘을 빼야 되죠.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ax1 플러스 b에서 x1의 제곱을 빼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ax1 플러스 b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L2도 마찬가지입니다. x좌표를 x2라고 뒀으니까 이 x2를 이 두 함수에 대입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오는 y좌표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x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2의 제곱 플러스 ax2 플러스 b고 뭘 뺍니까? x2의 제곱을 빼겠죠. 그러면 x2의 제곱이 소거되면서 ax2 플러스 b라는 값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뭘 해석해야 되냐면 ln이라는 것은요. ln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n번째 이거 일반화시켜서 나타내겠습니다. 10개니까 10개를 모두 적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ln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x의 n 여기 일반화 시켜놨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xa의 xn 플러스 b라고 값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번째 선분의 길이는 x좌표, 그 선분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x좌표에 a 곱하고 플러스 b 한 이런 형태의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낸 거다 그랬으니까 여기 선분과 이 선분 사이에 길이가 모두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x좌표들도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x1, x2 사이의 간격과 x2, x3의 간격이 모두 같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이런 걸 만들 수 있겠네요. x의 n 플러스 1과 x의 n 그 사이의 간격은 빼야 되겠죠. 그 간격이 모두 일정하니까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d라고 상수 d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xn 플러스 1과 xn을 뺀 게 일정하니까 ln 플러스 1과 ln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x의 axn 플러스 1 플러스 b고요. 얘가 그 다음 뒤에 있는 ln은 axn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a의 xn 플러스 1 빼기 xn 이렇게 만들어져서 ad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a도 상수고 d도 상수니까 얘가 또 일정한 값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ln이 선분의 길이죠. ln은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뺐더니 일정한 값이 나왔잖아. 다음 항에서 앞에 있는 항, 뒤 항에서 앞 항을 빼니까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이 선분의 합은요. 선분의 합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2분의 개수는 10개죠. 그리고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해주면 2분의 10 첫째 항이 아까 L1이 얼마였어요? 3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선분의 길이는 15였죠. 그러면 합은 얼마가 나옵니까? 90하고 계산이 되겠네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2차 함수, 즉 이 함수 2차 함수의 y좌표들 사이를 연결한 이 선분들 간격이 같다면 그것은 그 선분의 길이는 등차 수열이 되더라. 이유는요. x제곱이 사라지면서 뭐죠? 1차식으로 등장할 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1차식,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었어요. 그럼 1차식은 등차 수열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A1이라고 하자.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림 아래에. 그 다음 A1의 둘레에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을 붙여서 만든 정사각형을 A2라고 하자. 자, 여기 A1이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다가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을 둘레에 쭉 돌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사각형을 A2라고 하자. 자, 그 다음 A2의 둘레에 한 변의 길이가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1이죠. 2의 제곱분의 1인 정사각형을 붙여서 만든 정사각형을 A3이라고 하자. 여기입니다. 여기 있죠. 요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따라간 이 정사각형이 A2죠. 여기 있는 A2. 여기다가 2의 제곱분의 1인 사각형들을 쭉 연결해서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사각형이 A3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럼 A4는 어떻게 될까요? 2의 세제곱분의 1인 것을 붙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을 쭉 만들었을 때 A10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A10의 둘레의 길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해석을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이 둘레의 길인데 원래 A2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A2의 둘레의 길이는 여기 뭐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까요? 얘가 A 어차피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만 있으면 되겠죠. 한 변의 길이만 있으면 둘레를 구할 수는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얘가 원래 A1의 둘레입니다. 한 변의 길이입니다. 근데 여기가 A1의 한 변의 길이죠. 여기다가 2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한 거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A3을 봅시다. A3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A2의 한 변의 길이죠. 여기다가 뭡니까? 4분의 1, 4분의 1을 더한 것 되겠죠. 그래서 A1의 한 변의 길이에다가 2분의 1을 2개 더해주면 A2의 한 변의 길이가 되고 A2의 한 변의 길이에다가 2의 제곱분의 1을 2개 더해주면 A3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변의 길이만 있으면 정사각형 둘레는 4를 곱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의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인데 A1의 한 변의 길이는요, 1이었습니다. 그런데 A2의 한 변의 길이는 1에다가 2분의 1이 몇 개 더해집니까? 2개 더해집니다. 맞죠? 그 다음 A3의 한 변의 길이는 A2의 한 변의 길이에다가 A2의 한 변의 길이는 여기 구해져 있죠. 여기다가 누가? 2의 제곱분의 1이 몇 번 더해졌어요? 양쪽에 하나씩 해서 2번 더해졌습니다. 그럼 얘를 1 플러스 2 묶어내고 2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A4는 어떻게 될까요? A4는 A3이 이렇게 A3의 한 변의 길이가 있는데 그죠? 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옆에 뭡니까? A 세제곱분의 1이라는 놈이 하나씩 붙게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분의 1이 하나씩 붙게 됩니다. 2의 세제곱분의 1이 2개 붙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로 묶어서 이 부분을 2로 묶어서 2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세제곱분의 1 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규칙대로 간다면 A10의 한 변의 길이는 1 플러스 2 괄호 열고 2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세제곱분의 1 플러스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자, 어디까지 갑니까? 4일 때, A4일 때 세제곱이 나왔죠. 그렇다면 10일 때는 9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이 식을 계산하면 A10의 한 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한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둘레가 아닙니다. 아직.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2 곱하기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요. 첫째 항 뭔가요? 2분의 1이죠. 그리고 몇 개입니까 이거? 9개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에 9제곱 해주겠습니다. 분모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럼 얘랑 약분되고 1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에 9제곱하고 계산됩니다. 그러면 전개해서 정리하겠습니다. 3 마이너스 2분의 1에 8제곱 되겠죠. 2가 전개되면 2가 하나 약분돼야 되죠.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 아직까지 계산하기 조금 힘듭니다. 자, 그럼 둘레의 길이입니다. 자,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의 A10의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에다가 이게 한 변의 길이죠. 여기다 4를 곱해야 되죠. 여기다 4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12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의 8제곱이 될 텐데 12 빼기 2가 두 개 약분되겠죠. 그럼 2분의 1의 6제곱입니다. 그럼 12 빼기 2의 6제곱은 얼마죠? 64분의 1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64분의 12랑 64를 곱하면 640, 128 해서 768. 768 나오겠네요. 맞나요? 768 아닌가요? 빼기 1이네. 그러면 767 나와야 되네. 약분이 그래 돼야 되는데 약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767하고 구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63에 767. 자,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쪽에 두 개씩 늘어나더라. 그 늘어나는 걸 계속 더해주면 최종적인 A10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기억해 두시면 변형된 것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